당신은 가족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나요? 혹은 가장 평범했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설게 느껴진 적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며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는 그녀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그 속엔 감춰진 진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여행 제안, 그저 기분 전환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움직임의 시작일까요? 햇살 가득한 가을날, 그녀의 집 창밖엔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속엔 짙은 의심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남긴 쪽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집안의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도 부엌에서 들리는 시계 소리도 모두 다른 세상의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영은 텅 빈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이 떠난 지 벌써 3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침마다 눈을 뜨면 딸의 방으로 가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미영아, 오늘도 맑은 날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가에 놓인 미영의 사진을 매만졌습니다. 사진 속 미영은 항상 웃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그 아이는 늘 지영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자 아파트 공사 현장이 보였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소식이 들리더니 온통 들썩이기 시작했죠. 지영의 집도 재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싱크대 위에는 늘 쓰던 낡은 가계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가계부를 집어들었어요. 30년이 넘는 세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결혼하고 미영을 낳고 그때부터는 가정주부로 살았죠. 남편이 버는 돈으로는 늘 모자랐습니다. 지영은 남편 몰래 이웃집 아이들 간식을 만들어 팔기도 했어요. 미영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현관문이 열리고 사위 한중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은 가계부를 서둘러 서랍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한중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영이 떠난 뒤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지영의 안부를 물었어요. 괜찮아. 밥도 잘 먹고 있어. 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중의 시선이 부엌 구석구석을 훑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제가 속초에 단풍 구경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미영이도 항상 가을 단풍을 좋아했잖아요. 지영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중은 그동안 한 번도 여행을 제안한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웬 단풍 구경? 요즘 어머니가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기분 전환도 되고 이번 주말에 하루만 다녀와요.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이 살아있을 때 가을이면 항상 단풍 구경을 갔었죠. 그럼 그럴까? 한중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지영은 놓칠 뻔했어요. 한중이 나간 뒤 지영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어요. 이번 주말이라면 재개발 주민 설명회 날짜와 겹쳤습니다. 문득 불안감이 스쳤어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며 지영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한중의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 재개발 설명회와 겹치는 날짜. 지영은 가방에 옷을 넣기 시작했어요. 손이 가방 안쪽 주머니에 닿자 무언가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쪽지를 꺼내 펼쳤어요. 미영의 글씨체였습니다. 엄마, 모든 사람을 믿지 마세요. 특히 지금은.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이 쪽지를 넣어둔 걸까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정아 씨. 저 윤지영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정아는 미영이 입원했던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아,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정아 씨. 혹시 미영이가 남긴 것 없나요? 제게 전해주지 않은 말이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정아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지영은 본능적으로 창문 커튼을 쳤어요. 집이에요. 왜 그러죠? 혹시 이번 주말에 어디 가실 계획 있으세요? 지영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어떻게 정아가 알고 있는 걸까요? 내 사위가 속초에 단풍 구경 가자고 하네요. 어머님, 제발 그 여행 가지 마세요. 지영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미영의 쪽지, 한중의 갑작스러운 제안, 재개발 설명회와 겹치는 날짜, 미영이 뭔가 말했나요? 내일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은 전화로 말하기 어려워요. 어머님, 아무에게도 이 통화 얘기하지 마세요. 특히 사위분에게는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영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햇살이 여전히 창가를 비추고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한 가지만은 확실했어요. 이번 가을은 잃어버린 가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찾아 나서야 하는 가을이었죠. 토요일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지영은 정아와의 약속을 미루고 결국 한중과 함께 속초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아에게 전화가 왔었죠. 어머님, 사위분이 의심할 수 있어요. 일단 함께 가시되 휴게소에서 만나요. 제가 그곳에 있을게요. 지영은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들이 차창 너머로 흘러갔어요. 지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한중의 목소리에 지영은 흠칫 놀랐어요. 그의 눈빛이 백미러로 지영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좀 피곤해서. 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가락이 가방 안에 있는 미영의 쪽지를 만지작거렸어요. 엄마, 모든 사람을 믿지 마세요. 미영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휴게소가 나와요. 거기서 쉬었다 가요. 한중의 말에 지영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휴게소. 정아가 기다리고 있을 곳이었습니다. 차가 휴게소에 진입했어요. 주말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영은 주변을 살폈지만 정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커피 좀 사올게요. 어머님은 벤치에서 쉬고 계세요. 한중이 말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중이 카페 쪽으로 걸어가자 지영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혹시 윤지영님 맞으신가요? 갑자기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마스크를 쓴 젊은 여성이 지영 옆에 서 있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여성은 주변을 살피더니 지영의 손에 쪽지를 쥐어주었어요. 미영 씨가 부탁했습니다. 어머님을 꼭 지켜달라고요. 지영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당신 미영이를 어떻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갔어요. 지영은 황급히 쪽지를 펼쳤습니다. 화장실로 오세요. 혼자서 뒷문으로 나가세요. 파란색 소나타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멀리서 한중이 커피를 들고 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나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 지영은 한중에게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한중은 멈춰서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영은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뒷문을 찾았습니다.
비상구라고 쓰여진 작은 문이 보였어요. 지영은 주변을 살피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은 휴게소 뒤편 주차장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파란색 소나타가 있었습니다. 지영은 망설임 없이 그 차로 향했어요. 차 안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정아였어요. 어머님, 빨리요! 정아가 문을 열며 재촉했습니다. 지영은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하는 순간 지영은 뒤돌아보았습니다. 휴게소 출입구에 한중이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정아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가 어떻게?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아는 백미러로 지영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님, 제 이름은 나정아입니다. 미영 씨의 담당 간호사였어요.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영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미영이 정말 뭔가 남겼나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정아는 조수석에 있던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미영 씨가 남긴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날 저에게 맡기셨어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와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를 펼치자 미영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제 예상이 맞았다는 뜻이에요. 한중 오빠를 조심하세요. 오빠가 엄마를 해치려고 해요. 제가 알아낸 증거가 이 USB에 있어요. 정아 언니를 믿으세요. 사랑해요, 엄마.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정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영 씨가 입원했을 때 한중 씨의 수상한 행동을 발견했어요. 미영 씨의 음식에 뭔가를 섞는 걸 봤거든요.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럴 리가 한중이가? 미영 씨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중 씨가 어머님에게도 같은 약을 먹이려 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정아의 말에 지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겪었던 이상한 증상들이 떠올랐어요. 갑작스러운 기억력 저하, 어지러움, 판단력 저하. 그럼 내가 최근에 자꾸 건망증이 생기고 머리가 아픈 것도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치매 증상을 유발하는 약물을 들인 것 같아요. 미영 씨가 알아냈어요. 한중 씨가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죠. 지영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어요. 미영의 죽음도 혹시... 미영이는 정말 암으로... 정아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영 씨는 정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한중 씨가 상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어요. USB에 있는 증거를 확인해 봐야 해요. 차는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정아의 집이었어요. 지영은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안전한 곳으로 왔어요. 여기서 증거를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요. 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도 갑자기 강한 의지가 솟아났어요. 한중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정아의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지영은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좀 괜찮으세요? 정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것 같았어요. 미영이가 이런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니. 정아는 조용히 지영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미영 씨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어머님을 지키려고 했죠? 지영은 미영이 남긴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장치 안에 무슨 진실이 담겨 있을지
두려움과 궁금증이 교차했어요. USB를 확인해 볼까요? 정아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연결하자 여러 폴더가 나타났어요. 증거 엄마에게 법적 대응 3개의 폴더였습니다. 엄마에게 폴더를 열자 동영상 파일이 있었어요. 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미영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상태였죠. 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 예상이 맞았다는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한중 오빠가 엄마를 해치려고 해요. 저는 우연히 알게 됐어요. 오빠가 제 약에 뭔가를 섞는 걸 봤거든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몰래 조사했더니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오빠가 엄마 음식에도 약을 타고 있어요. 치매 증상을 유발하는 약이에요. 엄마의 정신이 흐려지면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죠. 특히 우리 집이 재개발 예정지가 되면서 가치가 크게 올랐잖아요. 지영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한중을 무조건 믿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엄마, 제발 화분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선물했던 그 화분요. 받침대 아래 증거를 더 숨겨뒀어요. 정아 언니가 도와줄 거예요.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엄마, 사랑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지영은 흐느끼며 화면을 만졌어요. 딸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화분이요? 어떤 화분을 말하는 거죠? 정아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미영이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선물해준 화추. 집에 있어요. 정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가져와야 해요. 하지만 지금 집에 가면 위험해요. 한중 씨가 어머님을 찾고 있을 테니까요. 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슬픔 너머로 단단한 결의가 보였습니다. 가야 해요. 미영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예요. 꼭 확인해야 해요. 정아는 망설였지만 지영의 결연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정아는 조용히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정아가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정아 씨,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남자는 지영을 보더니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영님, 저는 박현우라고 합니다.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예요. 지영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정아를 바라보았어요. 미영 씨가 미리 연락해두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현우는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미영 씨로부터 모든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중 씨가 어머님에게 약물을 투여해 정신적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재산을 차지하려 한다는 내용이요. 지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미영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니. 증거는 충분한가요? 현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USB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해요. 약물 검사 결과나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미영 씨가 말한 화분 속 증거가 중요할 것 같네요.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집에 가야겠어요. 지금요. 정아와 현우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현우가 말했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중 씨가 이미 어머님을 찾고 있을 거예요.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미영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제 집인데 제가 못 갈 이유가 없잖아요. 세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중이 집에 없는 시간을 노려 화분을 가져오기로 했어요. 현우는 전화를 몇 통 걸었습니다. 한중 씨가 경찰에 신고했더군요.
장모님이 실종되었다고요. 지금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정말 도망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영은 창가에 서서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어요. 미영아, 엄마가 너무 못났구나. 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혼자 감당했다니.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아가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싸울게요. 새벽녘 지영은 창가에 앉아 동이 트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어둠이 걷히고 빛이 스며드는 순간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힐게. 너의 마지막 선물을 헛되게 하지 않을게. 아침 일찍 세 사람은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지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우의 차는 골목 모퉁이에 멈춰 섰어요. 한중이의 차가 보이지 않네요. 아마 출근한 것 같아요. 지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들어가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집인데도 도둑처럼 숨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미영이가 준 화분이 어디 있죠? 정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영은 창가로 향했어요. 그곳에 초록색 잎이 무성한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지영이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분 받침대를 살펴보자 작은 홈이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더듬자 받침대가 열렸습니다. 있어요. 작은 공간 안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와 작은 수첩, 그리고 은행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죠? 현우가 통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미영 씨 이름으로 된 비상금 통장이네요. 꽤 큰 금액이 들어있어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영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정아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여러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은행 내역서, 녹음 파일, 사진들. 현우가 놀란 눈으로 파일들을 열어보았습니다. 이건 한중 씨가 어머님 계좌에서 돈을 빼간 증거네요. 지난 3개월간 총 5천만 원이 인출됐어요. 지영은 얼어붙었습니다. 등줄기로 한기가 내려갔어요. 그게 말이 돼요? 내 통장은 내가 갖고 있는데.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제 카드를 만들었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했을 거예요. 이 내역서를 보세요. 화면에는 한중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지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영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서랍으로 다가가 열쇠로 잠긴 작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낡은 가계부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30년 넘게 써온 가계부예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계부를 펼쳐보더니 감탄했어요. 이건 정말 귀중한 증거입니다. 어머님의 정확한 재정 관리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요. 지영은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수년간의 중요한 영수증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집 수리비, 병원비, 세금 내역까지 모든 것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놀란 눈으로 지영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자료들은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때 정아가 창밖을 보더니 급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오고 있어요. 경찰차 같은데. 세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어요. 한중 씨가 신고한 거예요. 장모님이 치매 증상이 있는데 사라졌다고요.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매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현우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님.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요.
한중 씨가 어머님에게 약을 먹여 치매 증상을 유발했다는 증거요. 정아가 급하게 USB와 가계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요. 제가 차를 가져올게요. 세 사람은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정아의 차로 옮겨 타는 순간 지영은 문득 뒤돌아보았어요. 자신의 집, 수십 년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중이 정말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견인 지정 신청을 했더군요. 어머님이 정신적 판단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산 관리 권한을 넘겨받으려는 시도예요. 지영의 가슴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인생마저 빼앗으려 한다니.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눈빛에 강한 의지가 깃들었어요. 어머님의 가계부와 영수증들, 그리고 미영 씨가 남긴 증거들, 이것들로 싸울 수 있어요. 현우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가방 속 낡은 가계부를 꼭 쥐었어요. 수십 년간 꼼꼼하게 기록해온 그 작은 노트들이 이제 자신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법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지영은 긴장으로 손을 꼭 쥐었어요. 오늘은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한중의 후견인 지정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 날이었죠. 긴장하지 마세요, 어머님. 우리에겐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현우가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지영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맞은편에서 한중과 그의 변호사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중과 눈이 마주쳤어요. 한순간 지영은 그 눈빛에서 낯선 냉기를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미영의 남편이었나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집에 돌아가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한중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밑에 깔린 가벼운 떨림을 지영은 놓치지 않았어요. 가짜 걱정이었습니다. 한중 씨, 연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한중의 눈이 잠시 흔들렸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엄숙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한중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어요. 윤지영 씨는 최근 몇 개월간 심각한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상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에 따르면 초기 치매 증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위인 한중 씨가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그녀의 재산과 복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현우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판사님, 이 모든 주장은 거짓입니다. 윤지영 씨는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합니다. 오히려 한중 씨가 어머님에게 약물을 투여해 치매 증상을 인위적으로 유발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법정이 순간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우는 미영이 남긴 USB와 약물 검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낡은 가계부들을 내밀었어요. 이것은 윤지영 씨가 30년 넘게 작성해온 가계부입니다. 매일매일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지난주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정확한 기록을 치매 환자가 할 수 있을까요? 판사가 가계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현우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미영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중 오빠가 엄마에게 약을 타서 먹이고 있어요. 치매 증상을 유발하는 약이에요. 법정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한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미영이가 그런 말을 할 리 없어요. 한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또한 한중 씨는 윤지영 씨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이 돈은 한중 씨의 개인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현우가 은행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중의 변호사가 당황한 듯 서류를 훑어보았어요. 한중 씨는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 심각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지영 씨의 집이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자 그 가치가 크게 올랐죠. 한중 씨는 이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영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지영 씨, 직접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지영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했습니다. 제 딸 미영이가 죽기 전에 이 모든 진실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저를 지키기 위해 증거를 남겼습니다. 지영은 가계부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써온 가계부예요. 첫 월급 87,500원부터 지금까지 모든 돈의 흐름을 여기 다 적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선명해요. 단풍잎처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어요. 한중이는 제 음식에 약을 타서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제 딸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중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중 씨의 후견인 지정 신청을 기각합니다. 오히려 한중 씨에 대한 약물 투여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영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현우가 재빨리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어요. 이겼어요, 어머님. 미영아, 엄마가 해냈어. 그로부터 몇 주 후 지영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한중은 구속되었고 그가 빼돌린 돈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미영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미소가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제 슬픔 너머로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미영아, 내가 남긴 단서 덕분에 엄마가 이길 수 있었어. 고마워. 창밖으로 가을 단풍이 선명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마치 미영이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영은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가계부였어요. 첫 페이지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미영이가 준 두 번째 인생.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영은 창가에 서서 붉게 물든 단풍나무를 바라보았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가을의 색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어머님, 오늘 준비는 다 되셨나요? 정아가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지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아는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영의 집은 이제 미영의 단풍쉼터라는 작은 노인 복지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더 넓은 공간을 마련했고 이곳에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지영이 직접 만든 교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쉬운 가계부 작성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평생 가계부를 써온 그녀의 습관이 이제는 다른 노인들에게 유용한 지식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노인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영의 단풍쉼터의 법률 고문이기도 했습니다. 준비 다 되셨어요? 버스가 곧 도착한대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미영의 단풍쉼터에서 처음으로 단체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속초였어요. 미영이 좋아했던 그곳, 지영이 한중과 함께 가려다 도망쳤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벌써 20명이나 모이셨대요. 다들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노인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모여 있었어요. 작은 서랍에서 MP3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미영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USB에서 발견한 녹음 파일들을 담아둔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화창한 날이에요. 창밖을 보면 단풍이 정말 예쁘게 물들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흘러들어왔습니다. 병상에서 녹음한 일기였어요. 버스에 오르자 노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영은 모두에게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 딸 미영이가 가장 좋아했던 속초로 단풍 구경을 갑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따뜻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영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가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돈의 흐름이 아닌 마음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미영이 덕분에 20명의 어르신들과 속초로 단풍 구경을 갑니다. 이 행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속초에 도착하자 바다가 반겨주었습니다. 푸른 물결과 붉은 단풍이 어우러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해변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지영의 뒷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 아래 한 여인이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미영아, 엄마가 해냈어. 새로운 가을을 시작했어. 바람이 지영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넘겼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어요. 지영은 눈을 감고 그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서 따뜻한 평화가 번져나갔어요. 새로운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을이 아닌 찾아낸 가을이었습니다. 지영의 인생에 그리고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에 단풍처럼 선명한 색이 물들어가고 있었어요.